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여 늦어도 12월 안에는 예방접종을 받도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음 달 4일 청와대와 국방부를 찾아 국방개혁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여론조사기관 설문조사에서 가장 살고 싶은 국내 도시로 춘천과 강릉, 속초가 상위 15위 안에 들었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이 특혜성 독감 예방접종 논란과 관련해 국장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감염병 현장 대응 요원 자격을 적용하지 않는 등 무료 접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독감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에는 독감 유행이 크게 늘어나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주 전인 지난 15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소아병원에는 고열과 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독감 확진 환자도 초등생 사이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평균 8.2명,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에는 1000명당 19.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아를 중심으로 많이 번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12월 초중반 그때 갑자기 플레이업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방접종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독감 유행 시기인 12월 이전에 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미 어린이와 65살 이상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률이 70%를 웃도는 데 비해 올해 첫 무료 대상이 된 임신부는 30%에도 못 미쳐 접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임산부들은 아직까지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서 독감 예방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오히려 임산부일수록 독감에 걸리면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들도 접종률이 매우 낮아 단체 생활에서 독감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의료진들은 손 씻기 등 생활 속 위생 관리와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음 달 4일 청와대와 국방부를 찾아 국방개혁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5개 군지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 1000여 명 정도가 참가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갖고 국방개혁 백지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경지역의 위기와 국방개혁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개혁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5개 자치단체 군수들은 지난 20일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 창립 총회를 열고 군부대 해체 및 이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살고 싶은 국내 도시에 춘천이 7위, 강릉이 공동 9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만 13세 이상 1,700명에게 자유응답 형태로 살고 싶은 도시를 물은 결과 춘천은 2.2%로 7위, 강릉은 2%로 공동 9위에, 속초는 1.4%로 공동 1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서울로 21%, 2위는 부산 13%, 3위는 제주가 11%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과 강릉, 속초가 뽑힌 이유는 자연 경관이 뛰어난 관광 도시에다 교통 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국 읍면에 보관돼 있는 범죄인 명부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역의 범죄인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발적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해 즉결 처분에 처해진 분들도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 이를 전수조사해 5천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사무소 문서보관소에 오래전 문서 2권이 있습니다. 1940년대 이후 지역의 범죄인을 기록해둔 범죄인 명부입니다. 이 범죄인 명부에는 사람 이름과 주소는 물론 죄명과 형량까지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경우 주동자는 붙잡혀 옥고를 치렀지만 단순 참여자들은 즉결 처분에 넘겨져 매를 맞는 태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소유죄 또는 보안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즉결 처분된 내역이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점에 착안해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둔 지난해 전국 1,621개 읍면사무소에 보관된 수용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일제강점기 수용기록 전수조사 관련해서 이제 협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 찾아보니까 범죄인 명부가 있어서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 전남 지역 1,985명 등 전국적으로 5,323명의 독립운동 관련 수용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2,487명은 아직까지 포상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가장 적은 11명의 명부를 확인했는데 이미 모두 포상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새로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은 매우 중요한 인적 정보라며 앞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용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또 항일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교의 학적부 등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징계자를 발굴한 만큼 학교 자체 보관 자료들을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장과 부시장이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김한근 강릉시장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오늘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무료 접종 대상인 감염병 현장 대응 요원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시킨 것을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혜 시비가 없도록 앞으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인 현장 대응 요원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 산불 피해 지역에 서울의 숲이 조성됩니다. 오늘 오후 속초시 금호동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서울 시민과 속초 시민 180여 명이 참가해 나무 심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의 숲은 서울시가 3억 원을 들여 소나무와 상수리, 철쭉 등의 나무를 심어 도심 속 녹색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강원랜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시설관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열린 제171차 이사회에서 자회사 방식으로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완료한 14개 분야 400여 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채용할 자회사 설립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12월 중으로 8억 원을 출자해 연내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전환 근로자를 채용해 2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도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5곳과 보건소 16곳에서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 사례를 실시간 관찰하고 발생 정보를 공유합니다. 도내에선 지난 겨울 모두 2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고 증상별로는 저체온증 22명, 동상 4명이었습니다. 강원FC의 이영재 선수가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파울로 벤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오는 12월 11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2019 챔피언십 동아시안컵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강원FC의 이영재 선수가 처음 발탁됐고 한국영 선수는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에는 대구FC의 조현우 골키퍼를 포함해 박주호와 황인범, 이정협 선수 등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삼척시가 내년 장애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2배 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는 내년에 전일제 22명, 복지형 24명 등 모두 98명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전일제 등 3개 유형 14개 세부 사업에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6급 공무원의 대외 직명을 팀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6급 담당 공무원의 호칭이 계장, 담당, 주사 등으로 제각각이고 폐쇄적인 느낌이라는 지적에 따라
12월부터는 팀장이라는 명칭으로 각종 문서와 명함, 시청 조직도 등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